네, 이번 시간부터는 직접 QGIS에 오늘의 실습 데이터를 불러와서 한번 띄워보고 데이터 내용물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나들이콜 데이터입니다. 나들이콜은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콜택시,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콜택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에서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수집되고 보관되고 처리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서 카드를 찍게 되면은 그런 한 번 한 번의 기록들이 버스를 관리하는 교통공사 이런 곳에서 이 데이터로 보관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뭐 통계치 같은 것들을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로 잘 정리된 게 공공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가 국가에서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API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공공 데이터를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공공데이터 포털입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검색해서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국가 데이터 맵 같은 데 보시면은 범주별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진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논문 같은 걸 쓰시던 때 좀 신뢰도 있는 그리고 쓸만한 데이터를 찾는데 이런 공공데이터 포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데이터 찾기에서 대구광역시 나들이콜 접수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콜택시, 나들이콜이라는 콜택시 시스템에서 어떤 접수가 들어왔고 언제 이 접수가 들어와서 언제 어디서 이 접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언제 배차가 완료돼서 그곳으로 택시가 갔고 어디서 내려줬는지 같은 어떤 위치적인 데이터 그리고 접수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약 40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QGIS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좀 오래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2021년 1월 중에 7일 정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약 1만 건 정도 접수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구역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GIS 디벨로퍼라는 곳에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는 대한민국 최신 행정구역에 대한 쉐이프 파일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필요한 기간에 맞춰서 쉐이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쉐이프 파일 4개 그리고 대구광역시 나들이콜 접수 데이터 해서 CSV 해서 총 5개 파일로 실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QGIS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먼저 QGIS를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GIS 프로그램 자체가 좀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가끔씩 자기 혼자 꺼지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작업은 돌아가고 있는데 응답 없다고 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 있어서 뭐 메모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기 혼자 응답이 없다 아니면 오류가 났다 이런 식으로 꺼져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난감할 수 있으니까 먼저 저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를 하나씩 추가해서 데이터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에서 레이어 추가 하신 다음에 벡터 레이어 추가를 통해서 쉐이프 파일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데이터 원본 관리자라고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맷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쉐이프는 벡터 데이터에 속하기 때문에 벡터 데이터 셋에서 쉐이프 파일을 선택하셔서 그 확장자 명 중에서도 쉐이프로 되어 있는 애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로가 나오게 되고요.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캔버스에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의 이런 데이터들의 집합을 레이어라고 하고요.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 하나가 추가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레이어를 올릴 때 레이어가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겹쳐져서 아니면 앞에 다른 레이어가 가로막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레이어 패널 자체가 어떤 이렇게 층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가 가장 위에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레이어 순서를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딱 이렇게 소환을 했는데 추가를 했는데 레이어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표계가 안 맞거나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가 제대로 찾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이렇게 큰 레이어지만 작은 레이어가 있을 경우에는 못 찾겠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불러왔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그 해당 레이어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레이어로 확대 및 축소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해당 레이어를 딱 채워줄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화면을 옮겨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나더리콜의 접수 기록을 한번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같은 경우도 똑같이 레이어 추가로 가셔서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레이어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아까랑 조금 다른 형식의 창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은 이 점점점 탐색 버튼을 통해서 레이어를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나더리콜 접수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파일 위치, 파일 이름 같은 것들, 그리고 레이어 이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포맷에서는 이 파일을 어떻게 읽을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도형 정의에서는 이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레이어로 올릴 건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가지는 어떤 도형적인 정의가 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 데이터에서는 안에 데이터 내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은 한국에서는 EUC 코리아 아니면은 UTF-8 이렇게 두 가지 인코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UTF-8로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에러가 날 경우에는 여기서 EUC 코리아를 찾으셔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글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래 내용물을 살짝 보게 되면 기본적인 접수 시간, 그리고 분류, 목적지 분류, 그리고 질환, 분류, 장애 정도, 이런 장애 정도 이렇게 데이터 분류가 좀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 위도나 경도, 그리고 목적지 위도나 경도 같은 어떤 지리적인 정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객 승차 시간, 하차 시간도 가지고 있고, 뭐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도착했는지 같은 것들도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배차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고객이 접수해서 승차하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 같은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SV 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쉼표라는 특정한 기호를 통해서 구분해서 테이블 형태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쉼표로 구분된 값 CSV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데이터가 쉼표가 아니라 다른 기호로 어떤 구분자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그런 거는 데이터 내부에 쉼표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분자를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 테이블을 설정을 해놓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기호, 예를 들어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것들로 데이터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은 여기 사용자 정의 구분자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 구분자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CSV로 되어 있으니까 CSV로 포맷을 맞춰주고요. 다음으로 도형 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인트 좌표, 웰노운 텍스트, 도형 없음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포인트 좌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경도 위도와 같은 어떤 XY의 점 좌표를 나타내는 곳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포인트 좌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X 그리고 Y 그리고 좌표계 이렇게 세 가지로 세팅을 해서 어떤 포인터들을 지도에 찍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항상 CSV 같은 텍스트로 기반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한 포인트밖에 못 찍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웰노운 텍스트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문장 형식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뿐만 아니라 뭐 다각형, 폴리곤이라고 하는 다각형, 라인 스트링 같은 어떤 선분들, 선들 같은 것들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GIS 디벨로퍼에는 이렇게 웰노운 텍스트에 대한 정의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을 가지고 어떤 도형을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 같이 어떤 점과 x, y 좌표로 이루어지는 도형들은 이렇게 포인트, 갈로, x, y 좌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라인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들과 점들을 이어놓은 선분들을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라인 스트링이라고 해서 XY 좌표, XY 좌표, XY 좌표 이런 식으로 도형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각형이기 때문에 어떤 점들을 통해서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을 통해서 이렇게 도형이 정의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CSV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열었을 때 웰노운 텍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웰노운 텍스트에서 그 웰노운 텍스트 데이터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필드를 맞춰주시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그 도형에 대한 레이어가 생성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형 없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끼리의 결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속성만 있는,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하지 않고 뭐 따로 도형이나 어떤 공간을 정의한다기보다는 속성만 있는 테이블을 불러오고 싶으실 때는 도형 없음에 맞춰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 목적지와 같은 XY 좌표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 좌표를 사용을 할 거고요. X필드, Y필드에는 각각 출발지, 그리고 출발지 경도, 그리고 Y필드에는 출발지 위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셔야 할 게 이 도형 좌표계 부분입니다. QGIS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고 하는데 좌표계 문제는 계속 여러분들이 좀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잠깐 도형 좌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3차원 형태의 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3차원의 구 형태고요. 이러한 구를 잘 잘라서 2차원 형태의 2D 형태로 변형하는 행위를 저희는 맵 투영이라고 합니다. 이때 GIS에서 이런 저장된 2차원의 투영된 맵이 어떻게 지구상의 실제 위치에 연결되는지를 좌표계라고 합니다. 이런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또 어떤 방법을, 예를 들어서 각도 아니면 거리, 면적, 어떤 거를 더 중점적으로 해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좌표계가 가지고 있고요. 이런 좌표계는 크게 두 가지, 지리 좌표계 그리고 투영 좌표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위경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지리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2차원 평면, XY 좌표계 형식으로 되어 있는 2차원 평면을 가지고 지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영 좌표계라고 합니다. 이런 좌표계들 중에서도 어떤 좌표계가 많이 쓰이냐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좌표계가 사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WGS 84
코드로는 4316 코드를 가지고 있는 좌표계가 대표적인 위경도 좌표계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120에서 30 정도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게 4316 좌표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투영 좌표계라고 해서 2000평면의 XY 좌표계 형식으로 대한민국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5179 아니면 5181 같은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런 좌표계를 데이터를 나눠주면서 이런 좌표계를 알려주면은 가장 좋은데 좌표계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이상한 지역에 찍히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QGIS에서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다른 데 배포할 때 항상 이 좌표계가 뭔지를 잘 명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있는 위경도 좌표계를 4316에 맞춰서 도형 좌표계를 설정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좌표계를 선택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좌표계 설정 버튼, 좌표계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좌표계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필요한 좌표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다 됐으면은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추가를 누르면은 새로운 레이어 패널에 나들이콜 접수 데이터가 추가가 됐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대구광역시의 나들이콜의 어떤 접수 현황, 출발지 현황이 이렇게 포인트 레이어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